네, 자, 반갑습니다. 자, 무소TV 전문가, 네, 진검승부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밤에 저녁 방송할 때, 저녁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던 특별한 기법 강의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조정이 시작될 때의 거래량과 상승이 시작될 때의 거래량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정이 시작될 때의 거래량과 상승이 시작될 때의 거래량 요 차이점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여기 코스피 지수를 먼저 띄워놨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먼저 조정이 시작됐을 때 특징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조정이 시작됐을 때 거래량은요. 일단 첫 번째 거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가 늘어날 때도 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제 그 어떤 특정 기업의 그죠? 주가가 어떤 특정 기업에 정말 돌발적인 큰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주식시장의 조정이 시작됐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가 없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죠. 세력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세력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이 오기 전에 약간 과열이 돼 있었겠죠. 그죠? 네. 조정이란 것은 과열이 돼 있을 때, 즉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개인들이 관심이 많고 또 개인들이 또 고점에서 많이 샀을 때, 그때 과열됐을 때 그 이후에 조정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이제 이미 개인들한테 물량을 팔아 넘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력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세력이 이미 나간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시작하면 당연히 거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들이 느끼기에 갑자기 주가가 확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천천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력이 이미 나갔고 개인들끼리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없이 천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빅히트 관련주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최근에 CJ DP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PC를 보시면 DPC가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쭉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잘 보시면 크게 거래가 없죠. 그렇죠? 쭉 하락하다가 빅히트가 상장하고 나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니까 그 이후로 주가가 또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이 없죠. 왜 그러겠습니까? 세력은 이미 이런 자리에서 많이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나간 세력도 있겠지만 여기 위에서 나가고 그때부터 주가가 조정이 시작되는데, 앞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거래량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시작되면 거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세력이 이미 나갔고 개인들끼리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래 없는, 이런 주가락이 나오죠. 이런 주가락이 나올 때 특징이 뭐냐면 5일선, 즉 5일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캔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박스권으로 얘기를 좀 다시 해드릴게요. 자, 박스권이 원래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박스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가가 조정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왔다 갔다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즉 전저점,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서 하락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 나왔다가 살짝 반등 나왔다가 또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조정의 시작이거든요. 이때 이 지점에서 거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거래가 이미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세력은 이미 나갔다는 얘기죠. 세력은 이미 이 자리에서 나갔기 때문에 개인들만 남아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DPC나 이런 차트를 보여드린 거죠. DPC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이제 많이 올랐었던 에이텍 같은 걸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거래 없이 쭉 빠지죠. 왜 그러겠어요? 지금은 에이텍이 이제 주가를 돌려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자리들 보시면 거래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정이 시작됐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주가 조정이 시작되면은 거래가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급등을 했을 때, 그 상승의 시작을 할 때 거래량은 어떨까요? 정반대겠죠, 그죠? 네,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건데요. 자, 박스권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다가, 자, 드디어 고점이죠, 전고점. 이 박스권의 상단 이 고점을 뚫고 이제 상승을 시작하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지점, 즉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특정 매물대와 싸우기 때문에, 그죠? 네. 매물대도 돌파를 해야 되고 직전 고점도 돌파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씩 거래 없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서 거래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전고점 특정 매물대에서 흔들겠죠. 그러면서 밑에서 싸게 산 이제 개인들이 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물렸던 개인들이 그 물량을, 즉 묵은 물량들을, 오래된 물량들을 내놓기 때문에 그 물량을 세력들이 또 매집을 하겠죠. 그래서 거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눈에 띈다는 얘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죠. 즉 조정이 시작됐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고요. 감소한 상태로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하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때는 주가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묵은 물량도 소화를 해야 되고, 그죠? 네, 밑에서 이제 싸게 사셨던 분들의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을 세력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정말로 증시에 조정이 온 게 맞으면 거래가 없고 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면 꾸준하게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겠죠. 이거를 잘 응용하시면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지금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연말을 앞두고, 벌써 연말이죠, 그죠? 네, 연말이 되기 전부터 개인들이 조정이 올 거다,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조정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가지고도 조정이 올지 안 올지, 또는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뭘 보면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신 에이텍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아니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죠. 네. 개인들이 언제 가장 심리가 안 좋았냐면 9월달 그리고 10월달에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그렇죠? 살짝 이렇게 급락했을 때 개인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시에 조정 온다고.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박스권을 말씀드렸죠. 자, 보시죠. 이렇게 만들면, 자, 박스권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여기는 8월달이고 그 다음은 9월달, 그 다음은 10월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9월달에 증시가 이렇게 하락할 때 전저점인 여기 한번 왔었죠. 9월달, 그 여기 10월달이에요. 10월 말이었는데 거래량을 잘 보시면, 자 보세요. 아까 조정이 시작되면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 위치를 잘 보시면 여기가 되는데, 자 보세요. 어떠세요? 눈치채셨나요? 네. 자, 여기인데요. 어때요?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증가하고 있죠. 정말로 조정이 시작되는 거였으면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그죠? 거래량이 더 줄어들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탔을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전저점을, 이 박스권에서, 그죠? 이 전저점을 깨는 신용을 하면서 조정이 올 것처럼 이제 보여준 거죠. 차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에서 이 위쪽 주가 영역은요,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쉽습니다. 가짜가 많이 나오거든요. 속이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정말로 잘 분석하시는 분들은 주가 영역을, 이쪽 영역을 분석하기보다 거래량 영역 쪽을 분석을 많이 하시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 차트만 보면 주가 쪽을 보면 전저점을 깨면서 그리고 이때 외국인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팔았었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이쪽을 보면은 꼭 조정이 올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거래량을 보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떻다고요? 자, 박스권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 전과 그 후를 잘 보세요. 어때요? 거래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쵸? 조정이 왔나요? 안 왔죠. 앞으로 조정이 올까요? 글쎄요. 누군가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렇게 올려놨을 때는 쉽게 조정이 안 옵니다. 9월달과 10월달에 개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속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요즘에 우리 정회원들한테 거래량 기법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거래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죠. 조정이 시작될 때 거래량과 상승이 시작될 때 거래량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참고하시면 돼요. 쉽죠? 그렇죠? 자, 그러면 코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도 박스권으로 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간단하게 볼까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코스닥 지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자, 10월 말경에 보시는 것처럼 살짝 깹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을 건드린 거죠. 직전 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이탈하면서 수많은 개인들한테 조정이 올 것 같은 이제 그런 액션을 취했죠. 근데 잘 보시면 어때요? 조정이 정말로 시작된 거면은 이 박스권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 여기를 하락하고요. 반등 나온 다음에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계속 하락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아까 거래량 얘기를 해드렸죠. 자, 일단 차트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살짝 하루 이틀 겁만 주고 바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거래량을 잘 보시면 어떤 줄 아세요? 네. 거래량이 그 앞에 좀 감소하고 있었죠. 당연한 거죠. 왜냐면 주가 이렇게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건 당연하니까. 근데 바닥 부분에서 잘 보시면 거래가 바닥을 찍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거래량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군요. 거래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조정이 왔나요? 안 왔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속인 거예요. 이거는 지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개별주처럼 거래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꾸준하게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집하셔라. 10월 달에 매집을 하면 12월 내년 1월 달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다. 매집을 안 하시면 상승장에서 소외당한다. 속지 말고 매집하셔라. 여기에서도 그랬죠. 개인들이 세력들이 장중 조정을 할 때 장중 조정 나올 때 그랬잖아요. 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니 속지 마셔라. 자, 박스권을 돌파했죠. 이 지점에서 돌파했는데 거래가 어때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진짜로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박스권을 거래를 실어서 돌파했으면 여기에서 바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잠깐 쉬려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요 라인, 즉 지수로 따지면 이제 900포인트가 되겠죠. 이 여기가 굉장히 탄탄한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여기서 만약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여기는 손절하거나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매수 맥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거래량을 통해서 조정이 시작될 때 거래량과 상승이 시작될 때 거래량, 이거를 이제 거래량과 박스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쉽죠. 네. 이렇게 쉬운 것을 뉴스만 보고 차트만 보고 분석하는 비관론자들한테 여러분들이 속으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주식을 매집하셔서 좋은 수익들을 아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수익을 아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아직 보름 정도 남았죠, 그죠? 보름이 좀 안 남았군요. 10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매집하시면 여러분들 내년에는 좋은 출발을 성공 투자 그리고 좋은 수익, 좋은 출발을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약속한 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이거에 이어서 내일은 이제 오늘은 지수를 갖고 얘기했는데 내일은 종목을 가지고 똑같은 주제로 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께 또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무소TV 전문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